그럼 주영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실 때는 좀 현금을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늘릴 필요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그게 어떤 왜냐면 일괄적일 수가 없고 개인적 상황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오래 했잖아요. 그죠?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갖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뭐 굉장히 단가가 그래도 좀 밑에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오히려 뭐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 필요할 때만 뺏었으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만약에 신규로 투자한다.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지금 시점에서 굳이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여유 있게 뭐 한 3, 4천? 그러니까 3, 40%만 투자하고 60%는 그냥 가만히 현금 들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좋은 게 만약에 7만 7천 원에 사시면 7만 원으로 떨어지면 더 사도 되고 6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더 사도 되고 예를 들어 반대로 많이 오르면 또 3천만 원 있잖아요. 좋잖아요, 기분이. 만약에 오르면은 만약에 8만 뭐 9천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7만 7천 원에서 8만 9천 원까지 올라가면 8만 3천 원까지 또 조정을 받거든요. 뭐 그때 다시 사도 돼, 더 사도 되고. 그러니까 추세를 보고 사도 전혀 늦지 않죠. 9만 원까지 올라가면 8만 3천 원까지 조정을 받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매물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7만 7천, 그러니까 지금 7만 원에 사실 사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왜냐면 7만 원대에서 아마 2달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7만 원에 사신 사람들이 9만 원대가 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매도를 하고 매도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만큼 단기적으로 거의 30% 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게 떨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9만 원일 때 그러니까 7만 원일 때 산 사람은 9만 원일 때 주식을 매도하고 싶을 거고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9만 원일 때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대기 자금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8만 3천 원 되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이제 그 주식을 이제 항상 주식이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심리가 이제 누군가 수익이 나고 누군가 손실이 나고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뭐 7만 원 선에서 샀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 9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현금은 좀 있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9만 원이 한 8만 3천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9만 원대에 파는 선택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랐는데 떨어져봤자 8만 3천 원이고 그럼 떨어지면 난 오히려 더 사겠다. 현금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그 개인 상황마다 다 다른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가 한 70%가 있어요. 만약에 뭐 진짜 뭐 1억 정도 있는데 7천만 원어치를 삼성전자를 몰빵을 해놨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7만 원인데 만약에 9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 20%가 수익 확 났잖아요. 그럼 70%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30%는 줄여도 된다 생각해요. 30% 정도는 그럼 비중을 40%까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40%까지 떨어지고 더 올라도 좋은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시 판 거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만약에 그럼 전 70%가 있으니까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올라가서 한꺼번에 다 파는 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페이스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7만원에 샀는데 9만원에 팔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좋은 이슈가 생겨서 9만 3천원, 4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밤에 잠도 못 자고 돈 벌었는데도 이제 내가 왜 팔았을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요 정도는 한 30%,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정심.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거냐면 70%가 있는데 9만 원에서 만약에 8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면 그럼 내가 또 마음이 아파요. 나는 왜 그때 팔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30%라도 팔아놓으면 난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뭔가 이게 시장적인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짬 투자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때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개인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럼요. 자신의 투자 스타일. 예, 맞습니다. 그게 또 30%로 얘기하시지만 어떤 분은 50%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그 투자 비중,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가 어떤 업종에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게 항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포트의 10% 이상은 좀 왜냐하면 좋은 회사긴 한데 떨어질 때 방어가 안 돼요. 네. 기초 자산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 나고 배당을 줄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때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이제 실적이 좋잖아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르잖아요. 자사주 5천억 매입해버리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왜냐면 삼성, 아마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45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년에 버는 돈이 한 7조? 그러면은 6년? 6, 7에 46년만 벌어도 자기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사겠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생각하겠죠. 전기차도,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지금 비록 독일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를 봐서 좀 뒤지는 편이 있겠지만, 자, 전기차는 다르다. 수차단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익도 잘 나니까, 우리 회사 어차피 주식 올라갈 건데, 삽시다!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삽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뭘 해도 좋은 거죠. 뭘 해도 좋은데, 돈을 안 버는 회사도 이제 좋긴 한데, 올라갈 때 이제 기대심이 있을 때 좋은데, 떨어질 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좀 투자 포트 비중을 줄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럼요. 이번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같이, 메타버스. 게임주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어떤 3D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 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 생각하는데, 기초 자산은 좀 부실해. 아직, 엔터나, 하이브나 JYP나 SM이나, 그죠? 많은 이제 게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초 자산이 좀 부족하면은, 또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 스스로. 내가 이거 1억 중에서, 1,000만원어치를 살까, 500만원어치를 살까, 아니면은, 그래,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20%, 2,000만원을 살지. 이거를 이제 탁탁탁 약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이제, 원래 보통은 이제 또 이제 경험인데, 이게 돈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무섭기 때문에, 또 특이하게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여행을 가서 얼마를 쓰고, 어디 숙소에 가고, 뭘 먹고, 이렇게 계산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하면, 계획을 좀 안 하세요. 무서운가 봐, 이게.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면 되게 이제 돈 다루는 게 무서운데,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도 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이면은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튼튼한 회사를 몇 %를 넣을 것인가. 그러니까 최소 배당이 2% 이상이라든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공격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은 못 나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언택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몇 %를 넣을 것인지 그걸 약간 이제 정하고 투자를 하면 훨씬 명확해지죠, 투자가. 그런 관점. 좀 계획도 세우고 또 이익에 비해서 포트도 정말 한번 비율도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이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는데 견뎌낼 수만 있으면 더 싫어도 되는 거죠, 사실. 그럼요. 그거는 우린 소비자 입장인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싫어놓고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것도 모르고, 왜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경제교육을 사실은 배워본 적, 주식도 사실은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 돼서 배우는 거죠. 보통 이제 투자하실 때 이게 돈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영님 방송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정도는 되게 핵심적인 포트로 구성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좀 미래 기대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많은 주식들이 있죠.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왜냐하면 정보 접근도 쉽지 않고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데 좀 싸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약간 중복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낫고,
그리고 시가총액 보면은 이제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대심, 그러니까 성장주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삼성바이오나 뭐 셀트리온이 또 시가총액 상위 있죠. 이거는 바이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포함될 수 있는 게 뭐 2차 전지, 삼성 SDI와 LG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관점인데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좀 실적이 좀 막강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이 주식들이 떨어지면 뉴스에서도 좀 난리가 나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뉴스만 들어도 다 가르쳐주고 거기에다 이쪽 주식이 떨어지면 또 전체 시장이 하락하니까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제 이런 관점이 있죠. 이제 성장주적인 관점에서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언택트, 바이오, 2차 전지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만약에 내가 포트에 20% 정도를 싣고 싶다. 어떤 게 좋으세요? 순위를 매기면 언택트, 배터리, 바이오. 그럼 일단 언택트가 1위. 예, 언택트 아닌 배터리 1위가 될 것 같아요. 언택트 아니면 배터리 짜자자자 결정해 주세요. 지금은 언택트가 될 것 같아요. 언택트?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 저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성장할지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와 LG화학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누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둘 다 기초 자산은 튼실하진 않다. 이거에 뭐냐, 기초 자산을 평가하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숫자만 보면 되니까. 숫자만 보면 되니까 우리가 이거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데, 나는 뭐, 이주영이 뭐 이런 언택트가 더 좋다라고 해도, 난 아니다. 나는 2차 전지가 더 마음에 든다. 그거는 뭐, 그죠. 완전히 그런,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자는 이제 기초 자산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 그거를 얼마나 절묘하게 잘 본인에게 적절하게 구성하느냐가 좀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기초자산이라고 하면 매출, 영업이익을 뭐 1번으로 보고, 예. 그 다음에 뭐 PER 같이 그 이익 대비해서 몇 년 안에 그 회사를 전체를 살 수 있느냐,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기초자산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다른 거를 다 제치더라도 그냥 매출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회사의 활동량이 얼마나 됐냐, 그리고 이 매출 안에서 얼마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출과 영업이 이게 참 어려운 게 당장의 매출은 나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의 매출은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은 나지 않아도 매출이 계속 크게 유지되면 상대방을 자꾸 그게 압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덤핑이라고 하죠. 아마존도 그렇게 싸게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투자에 굉장히 큰 안목이 되긴 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단순하게 마련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매출하고 영업이익도 잘 안 살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안 살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시장 가격이 몇 조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으로 전체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을 하고, 이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가 나는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또 그것도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같은 경우에 테슬라도 엄청나게 구박받았었거든요. 완전히 몇 번을 파산을 할 뻔했어요. 몇 번을 파산할 뻔했는데 이제 나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몇 번은 이제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진짜 계산하려고 하면 제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또 주식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고수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냥 주식 시장을 좀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뭔가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호객을 덜 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왜 시장에 보면은 가짜 정보가 있고 진짜 정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과거에는 가짜 정보에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거는 좀 가짜인 것 같기도 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를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가짜와 진짜를 약간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은 이제 약간 그것만 있어도 약간 주식 투자가 훨씬 좀 쉬워지는 느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정보의 출처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경제라든지 주식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에 굉장히 좀 이제 뭐랄까 마음이 약간 좀 흔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가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뭔가 좀 시장을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이제 좀 걱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전문가들을 투자를 그러니까 훨씬 분석을 잘 하시죠. 잘 하시지만 분석하는 거와 미래는 상관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석을 하셔도 이게 맞을 확률은 반반이더라고요. 근데 반반이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주식이라는 게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저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근데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떤 의견과 객관적인 사실을 조금 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얼마든지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숫자?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의 진짜 실적이라고 하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숫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 재무제표에다가 기입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돈을 벌었네? 그래서 이제 모든 초점을 과거에는 이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분은 어떤 말씀 하셨지? 이분은 어떤 말씀 하셨지? 약간 요렇게 포커스가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이 요 정도가 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분의 의견도 참고하고 저분의 의견도 참고하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제 과거에는 투자를 할 때 기업보다는 사실은 분위기에 굉장히 휩쓸렸는데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기준이 어떤 기업의 실적에 명확하게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과연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냉정하게 지금 이 정도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실제로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어떤 물량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자동차의 판매량은 얼마나 감소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뭔가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전문가 분들이 이제 힘들다라고 할 때 겁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때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조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왜냐면 고수라고 하면 좀 이제 뭐랄까 조금 이제 약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있다가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아니, 저를 속인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속은 거죠, 스스로. 이게 저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우리가 절대적이진 않은데 약간 그거에 과거에는 좀 많이 휘둘렸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슈퍼게이밍 이주영 유튜브 채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 주식이 사실 올 초부터 그 흐름은 뭐 요즘은 좀 그래도 반등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막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숫자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가의 추이는 사실은 올 초부터 해서 좀 주식이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3분기의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한 73조? 3분기에? 한 분기 만에?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17조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오히려 3분기에 영업이익이 최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크게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하면 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안 오르다가 더 하락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3분기가 사상 최대 실적인데 과연 4분기가 실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다수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계속 모자라고 있고 거기다 스마트폰도 계속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우리나라 회사지만 자랑스러운 게 구글도 폴더블 만드는 걸 못 만든다고 삼성전자 어떻게 만들었지 약간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실적이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주식이 오르면 기분은 좋은데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너무 걱정은 또 약간 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량이 얼마나 줄 거지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금리가 실제로 진짜 올라가면 과연 안 팔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만 해도 금리가 올라간다고 내가 바꿔야 될 스마트폰을 안 바꿀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있는 물론 뭐 더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게 바꿀 수 있겠지만